안녕하세요, 오석입니다. 챗GPT 다 아시죠? 요즘에 보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던데요. 오늘은 치과적인 걸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챗GPT와 치과에 대해서 대화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가장 흔한 치과 질환은 역시 충치가 1번으로 나오고요. 2번 잇몸 질환이 나오네요. 그래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까요? 성인의 경우 가장 흔한 이유로 이를 빼게 되는 병은 어떤 병이야? 이를 빼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치주 질환,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치과 질환이기도 하고 이를 빼는 경우에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인 잇몸병. 오늘은 잇몸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가장 흔한 질환은 충치가 압도적일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제 어린 경우에는 충치가 가장 많은데 이제 20대를 넘어간 성인의 경우는 꽤 압도적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작년이죠. 2024년도에 잇몸병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분이 거의 2천만 명에 가깝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건데 앞으로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근데 네. 잇몸병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많은데 잇몸병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시죠? 풍치예요, 풍치. 풍치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잇몸이 내려가니까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시리다는 의미도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치석이 생겨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서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성긴 것처럼 된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점은 한 개에만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이사이라는 얘기니까. 또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달리 말하면 여러 개의 치아에 생기고 장기간에 걸쳐서 만성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 오시는 잇몸병 환자분들이 많고 자주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챗GPT는 잇몸병으로 이를 빼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잇몸병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안 빼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뭐 치과에서든 혹은 본인 스스로든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잇몸병이 안 아픕니다. 반대로 충치로 이를 빼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충치는 진행이 되면 증상이 생겨요. 시리다, 아프다 이런 증상을 본인이 느끼면 자각 증상이 생겨요. 그러면 충치 치료를 하거나 뭐 크게 하면은 신경 치료해서 잘 회복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잇몸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몇 년 그냥 치과 안 다녔고 좀 소홀하게 했고 나는 일이 바빴고 별로 증상 없었고 근데 잇몸병이 굉장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원장님, 잇몸병의 셀프 진단 방법도 있을까요?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과정이 있거든요. 성인들 특히나 이제 3, 4, 50대, 60대 본인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나 오늘 잇몸이 되게 옥신옥신하네. 피가 나네. 양치했는데. 근데 오늘 어제 일 되게 바빴고 어제 야근했고 컨디션 안 좋았고 술도 좀 마셨고 잠 못 잤고 오늘 양치나 좀 열심히 하고 푹 자야지. 다음날 됐다. 근데 좀 괜찮은 거예요. 역시 이제 자연치유됐다. 치과 안 가도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딱 잇몸병 증상이거든요. 잇몸병은 몸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딱 이렇게 느끼십니다. 이제 이런 느낌적인 것들 말고 제가 일타 치과로서 확실하게 셀프 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거울을 보면서 양치를 해봅시다. 한번 보시죠. 첫째로 양치를 하는데 제대로 하는데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다 싶은 데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양치했는데 피가 난다. 좀 많이 난다. 둘째, 잇몸이 많이 부었다. 특히 피난 쪽에서 부어있다. 그거 문제입니다. 셋째, 많이 빨갛다. 이런 세 가지가 잇몸에 있는 염증의 증상, 잇몸병 증상이에요. 치과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 가면 일단 아프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치과가 가기 싫은 이유가 있죠. 근데 치과 가기 싫은 이유는 딱 두 개거든요. 치료가 일단 아파요. 아프고 예상치 못하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좋은 소식 첫 번째는 잇몸 치료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1년에 잇몸 치료 때문에 치과를 아주 정말 성실하게 가도 한 3, 4번 수준이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치료비가 한 1, 2만 원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4번 갔는데도 한 10만 원 안 나와. 몇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치과 치료의 수준은 아닌 거죠.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좋은 소식 두 번째는 잇몸 치료는 상대적으로는 별로 안 아픈 치료예요. 이게 마취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신경치료라든지 아니면 사랑니 발치처럼
많이 아플 수 있는 치료는 아니라서 일단 여러 가지로 안심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잇몸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을 보시면 정상적인 구강 상태인데 시간이 갈수록 잇몸이 이제 점점 붙죠. 그리고 점점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에 숨겨져 있던 이런 까만색 점처럼 있는 치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치석들이 잇몸뼈 안쪽에 뼈를 점점 녹이는 거죠. 이제 뼈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가 점점 벌어지고 흔들리고 하나씩 이제 빠져버리는 겁니다. 진짜 잇몸병 때문에 이를 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빼고 나서 보면 세상 아까운, 소위 말해서 생립니다. 이거는 진짜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잇몸병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음식을 먹으면 플라그라는 게 생깁니다. 세균, 음식물 찌꺼기, 산 독성 물질들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 노랗게 보여요. 다들 이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은 노랗게 뭐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플라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딱딱해지면서 굳으면 치석이 됩니다. 좀 더 노랗게 되기도 하고 잇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까맣게 되기도 해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누가 봐도 잇몸병이 심하죠.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으셨고 실제로 이제 어금니도 이런 쪽에 보면 위에 있는 어금니들도 이미 많이 빠진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식사도 잘 안 된다. 심지어 지금 앞니들도 다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사이가. 이게 이제 잇몸병이 심하고 아래쪽에서 잡아주는 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노랗게 보이는, 이 하얗게 보이는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런 부위들 있죠. 이런 부위들이 플라그예요. 근데 이런 플라그들이 점점 단단해지면 이제 치석이 됩니다. 치석이 되고 이 옆에 보면 이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 있죠. 요 자리에서 까맣게 보이는 것들, 혹은 요 자리에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잇몸 아래에 있던 치석들인데 원래는 이게 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요 잇몸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잇몸이 내려와 있었는데 잇몸이 내려가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까만색 치석들이 보이는 거죠. 이분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 이제 잇몸은 어디까지 있냐? 엑스레이로는 이제 치아들이 이렇게 있죠. 치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잇몸은 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잇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요 자리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는 자리 있죠. 요 볼록하게 보이는 요 자리가 치석들인 거예요. 근데 치석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치석이 생기면 결국 잇몸을 점점 뼈를 녹여요. 그래서 실제 뼈의 라인은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석을 방치하면 이런 식으로 잇몸뼈가 점점 녹는다. 염증이 생긴다. 이게 바로 잇몸병입니다. 원장님, 그럼 그 치석이 문제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는 양치를 잘 해야죠. 이제 플라그가 안 생기도록, 플라그가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안 생기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적게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보이는 데라든지 이게 아래 앞니 쪽은 타액 성분 때문에라도 침 성분이 그 자리가 좀 아무래도 좀 끈적거리기 때문에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 잇몸 아래쪽 말고요, 윗부분에만 치석이 생겼을 때 스케일링만으로 제거를 해주면 정말 좋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잇몸 아래쪽에 치석이 있으면 그건 스케일링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치석이랑 잇몸 아래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아파요. 그렇잖아요. 잇몸 아래로 막 기구를 넣어가지고 파내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취하고 염증을 제거해야 돼요. 그걸 치근활택술, 뭐 치주소파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잇몸 수술이라고 해서 아예 잇몸을 열어서 하는 치은박리소파술이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정말 잇몸 치료는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스케일링, 2단계는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그래도 안 되면은 잇몸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치과를 가니까 네. 반을 나눠가지고 네. 반 치료하고 또 다음에 와서 반 치료하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제 치과마다 또 선생님들마다 또 상황 따라서 되게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 국가에서 권하기로는 6개로 나눠서 하는 거를 권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아래, 그다음 위에 앞니, 아래 앞니, 이렇게 해서 6분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6번을 하려면 결국 환자는 6번을 치과를 가서 6번을 마취를 받아야 되니까 사실 그 정도의 끈기가 있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오른쪽 위아래를 한 번에 하고 왼쪽 위아래 한 번에, 위아래 앞니 한 번에, 이렇게 3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그냥 반 딱 잘라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좀 스타일 따라 다릅니다. 원장님, 그러면 잇몸 치료를 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다 좋아하고 만족하는 치료겠네요. 잘 되면 진짜 만족스러워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진짜 만족스럽고 좋은데 이게 단점이 하고 나서 직후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환자가 불편해하니까 의사도 좀 불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잇몸에 있는 염증들이나 치석들을 제거하면 치아는 좀 헐벗게 되는 거죠. 안 좋은 거라도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는 뭐가 가려주고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리고 어떤 경우는 그 이상으로 아리고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꽉꽉 눌러붙어 있었던 치석들이 없어졌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치아 사이에 치석이 빠지면서 구멍 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결국은 잇몸뼈도 더 재생이 되고 치아들도 몇 년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치료인데 이제 그건 결국이잖아요. 이게 치료 직후에는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나 왜 이렇게 시리냐, 안 그랬는데 했더니 더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치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막 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잇몸 치료를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를. 그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원래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면 가장 안 좋아요. 근데 정말로 잇몸 치료는 별로 아프진 않았고 잇몸 아래에 그냥 치석이 숨어 있을 뿐이었는데 했는데 잇몸에서 피나고 아프고 아리고 시리다. 치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원장님, 그러면 잇몸 치료하고 나서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잇몸 치료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뭔가 마취를 한 거예요. 가장 기본인 스케일링도 저희는 보통 각을 마취를 하거든요. 그냥 각을만 이렇게 오물오물하고 있으면 전체가 약간 얼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는 마취 기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잇몸 치료인 치근 활텍술이나 치주 소파술 같이 잇몸 아래쪽 염증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는 당연히 주사로 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취 기운이 한 2~3시간은 최소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가 풀릴 때까지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도는 너무 뜨거운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반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잇몸 안쪽에 염증이 치석이 있었어? 그래서 난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엄청 열심히 양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그쪽으로 양치를 오히려 많이 안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잇몸 치료 했으니까 관리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한 이틀 정도 뒤부터 칫솔질, 치간 칫솔질, 물양치라고 하는 워터픽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당일까지의 주의사항이고요. 이제 며칠을 두고 보자면 잇몸 치료라는 게 치아가 있으면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치석이나 염증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치아는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옥신옥신거리고 찬 거 먹었는데 시리고 뜨거운 거 먹었는데 아리고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2~3일, 정말 길게는 한 1~2주 정도는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좋아집니다. 이제 오늘은 치과적으로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하는 치주염, 잇몸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잇몸병이라는 게 이제 집에서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꼭 검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병이니까요. 앞으로도 관리 잘 하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